들것에 실려나가는 한 노인. 혜정 씨, 혜정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른 걸까요? 혜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3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윤혜정은 장례식장 지배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죠.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혜정은 그날 자신이 남편을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관 속에 눕혀야 했죠. 그 뒤로 혜정은 무언가 부서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독립한 뒤 좀처럼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죠.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어요. 혜정에게 남은 건 이 작은 장례식장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었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 시신을 닦고 상복을 챙기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 옆에서 사는 사람. 그게 혜정이었죠. 하지만 혜정 자신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월세는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죠. 전기세 고지서는 최종 경고 단계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납부 기한이 적혀 있었어요. 식대는 이미 카드 빚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바닥났죠. 체크카드만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사장에게선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월급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매출이 줄었다고 했죠. 혜정은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갑고 매서운 비였죠. 혜정은 퇴근 준비를 하며 지갑을 열어봤어요. 안에 든 돈은 딱 30만 원. 1,000원짜리 지폐들이 빼곡했습니다. 다음 월급까지 버틸 마지막 돈이었어요. 2주. 아니, 어쩌면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지갑을 닫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구 옆 벤치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노인 한 명.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였죠.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이 완전히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혜정은 우산을 쓴 채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사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노인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추워. 그 목소리.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 혜정의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병실에서 떨고 계시던 아버지. 이불을 덮어드려도 계속 추워하시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혜정은 다시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우산으로 비를 막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눈을 간신히 뜨고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죠.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혜정은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죠. 혜정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이번 달을 버틸 수 있었죠. 쌀도 사고 반찬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기세도 낼 수 있었어요. 집주인한테 월세 일부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워하시던 그 모습, 혜정을 붙잡고 계속 추워한다고 하시던 그 순간, 혜정은 마지막 30만 원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드실 거라도 사서 몸 좀 녹이세요.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이거라도 드시고요. 노인은 봉투를 받아들며 혜정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혜정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 눈빛엔 뭔가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혜정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혜정은 우산을 펼치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옷이 젖었죠. 신발도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걸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 무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엌 찬장에 라면 한 개가 남아 있었죠. 마지막 라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괜찮을까?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갔을까? 밥은 먹었을까? 병원엔 갔을까? 혜정은 라면을 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혜정은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야윈 뺨,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혜정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밥은 뭘 먹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여느 때처럼 장례식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6시, 해가 채 뜨기 전이었죠.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명절에도 아파도 태풍이 와도 출근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메스꺼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렇지 않았죠. 오히려 이 냄새가 없으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혜정은 먼저 빈소 세 곳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국화는 시들지 않았는지, 향은 제대로 피워져 있는지, 상복은 깨끗하게 걸려 있는지, 영정사진은 잘 놓여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작별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죠. 첫 번째 빈소, 70대 할머니의 빈소였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죠. 하지만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혜정은 국화를 다시 정돈하며 할머니께 작게 말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두 번째 빈소, 40대 남자의 빈소였습니다. 과로사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쓰러져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영정 사진 속에는 젊고 밝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빈소 앞에는 어린 딸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혜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세 번째 빈소, 90세 노인의 빈소였습니다. 대왕 할머니였죠. 자손들이 많았어요. 빈소는 북적였습니다. 혜정은 빈소를 정돈하고 조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 없이, 감정 없이 그저 일했죠. 오전 10시쯤 한 유족이 혜정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죠.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지배인님, 네, 말씀하세요. 유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비가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할부로 낼 수 있을까요? 혜정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미안함, 부끄러움까지 섞인 눈빛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정은 유족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말로는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최선이었어요. 점심시간. 혜정은 조리실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할인으로 산 거였어요. 겉은 말라 있었고 속은 차가웠습니다. 밥알이 딱딱했죠.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이 가득했죠. 혜정은 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후 내내 장례 절차를 돕느라 바빴습니다. 발인 준비, 운구, 서류 작성. 혜정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전화도 계속 왔습니다. 조문객 문의, 빈소 예약, 장례 상담. 목이 쉴 정도로 말을 많이 했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고지서들을 펼쳤어요. 월세,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연체료까지 붙어 있었죠. 혜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돈이 모자랐습니다. 월세만 50만 원, 전기세 8만 원, 가스비 4만 원, 통신비 3만 원, 합치면 6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혜정의 지갑엔 3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었죠. 혜정 씨, 네, 사장님.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 말인데요.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숨이 막혔어요. 2주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빈소가 줄어들어서 매출이 안 나와서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장에게 사정을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사장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나갔어요. 혜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녀는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3장만 남아 있었어요. 어제 노인에게 30만 원을 준 뒤였습니다. 혜정은 지갑을 다시 닫으며 중얼거렸죠.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남 도우며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 10시, 혜정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죠. 그녀는 가방 속 빈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노인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괜찮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그녀는 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편의점, 식당, 술집, 노래방.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 세계와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 세상, 닿을 수 없는 곳.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견뎌야 했죠. 집에 도착한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 3층. 혜정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쑤셨죠.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아끼고 있었죠. 전기세가 부담됐으니까요. 그녀는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금간 페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생긴 금인지도 모르겠어요. 혜정은 눈을 감았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하셨던 말씀. 혜정아, 착하게 살아라. 남 도우며 살아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혜정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잠들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혜정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죠.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지갑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루에 1개. 그게 전부였죠. 배는 항상 고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월세 독촉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했죠. 이번 주 안으로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전기도 끊길 위기였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사흘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된다고 했어요. 혜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장례식장에 출근했어요. 새벽 6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혜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죠. 장례식장에 도착해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급차 엔진 소리.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한 대, 3대, 4대, 5대, 총 5대의 검은 승용차가
장례식장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혜정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온 거야? 첫 번째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 같아 보였죠. 그는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혜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노인. 일주일 전 비 오는 날 벤치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죠. 구두는 빛이 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1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노인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죠. 장례식장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사장도 급히 뛰어나왔어요. 뭐야 이게? 노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어요.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일주일 전 그 떨리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혜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혜정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혜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혜정은 그 봉투를 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건넸던 바로 그 봉투. 낡은 흰 봉투. 노인은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그는 봉투를 혜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죠. 당신이 보여준 마음 확인하고 싶었소. 혜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난 강도연이요. 강도연 그룹의 회장이지. 그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도현? 그 강도현? 제게 10위 안에 드는 그 그룹? 사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혜정은 그저 노인을, 아니 강도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한 걸까? 강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난 일부러 그 벤치에 앉아 있었소.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험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강도연은 계속했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소.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지. 그냥 지나가거나 고개를 돌렸소. 심지어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돈을 내게 쥐어줬소. 자신도 힘들 텐데 말이오. 그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소. 강도연은 봉투를 혜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돌려드리오. 당신의 마음은 확인했소. 혜정은 봉투를 받아들며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오. 그리고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출발했죠. 혜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꼭 쥔 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혜정 씨, 지금 그게 대체? 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만 바라볼 뿐이었죠.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강도연 회장이라고? 혜정 씨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혜정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질투, 의심,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장례식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모두가 혜정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 운 좋네. 회장한테 잘 보였잖아. 이제 인생 펴는 거 아니야? 혜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시험.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게 기분 좋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그게 시험의 대상이었다니. 혜정은 씁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장이 혜정을 불렀어요. 혜정 씨,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혜정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앉으세요. 혜정은 앉았습니다. 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혜정 씨,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요? 혜정 씨가 장례비를 빼돌렸다는 제보요. 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사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약서 좀 봐요. 거액 장례 계약서인데 혜정 씨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혜정은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이 본 적 없는 서류였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정 씨 컴퓨터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누군가 조사까지 했어요.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혜정 씨는 정직 처리할게요. 정직이요?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혜정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직,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일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혜정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자신을 모함하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정직 통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수입이 끊겼어요. 월세도 못 내는데, 전기세도 못 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혜정은 침대에 누운 채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었어요. 집주인, 카드사, 전기회사, 모두 돈을 달라는 전화였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혜정 씨, 낯익은 목소리. 혜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 목소리. 혜정 씨 계세요? 혜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죠.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강윤서. 평소 장례식장에 자원봉사를 오던 청년이었죠. 혜정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청소를 돕고 빈소를 정돈했어요. 조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도 했죠.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윤서 씨? 윤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혜정 씨, 괜찮으세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혜정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정은 윤서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죠. 윤서는 둘러보며 가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앉으세요. 혜정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았죠. 혜정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어제 장례식장에 오신 분, 강도연 회장님 말씀이에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요.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혜정은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려서요. 저는 강도연 회장의 아들이에요. 강윤서입니다. 혜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착한 청년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청소하고 도와주던 그 청년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윤서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을 시험하시죠.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윤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말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세요.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혜정을 바라봤어요. 혜정 씨는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도운 분은요.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돈을 내어주다니. 그래서 꼭 보답하고 싶어 하셨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걸 아버지도 아세요. 그래서 더 감동하신 거예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정직당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했죠. 윤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조사 중이세요. 혜정은 윤서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수고까지 하세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요. 혜정 씨를 존경해요. 혜정은 놀랐습니다. 윤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죠. 자원봉사 오면서 봤어요. 혜정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하지만 늘 유족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혜정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서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부유하게 자랐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어요. 혜정 씨를 보면서 배웠어요.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정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죠. 고마워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진실을 밝히실 거예요. 누가 혜정 씨를 모함했는지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일단 드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혜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윤서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혜정 씨가 제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혜정은 망설였습니다. 윤서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윤서는 나갔습니다. 혜정은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들었죠. 안을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함, 미안함, 부끄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날씨였죠. 혜정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혜정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준 돈으로 밀린 월세를 냈어요. 전기세도 냈죠. 냉장고에 식재료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죠. 하지만 정직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집에만 있어야 했죠. 혜정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혜정은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 갔어요. 김 사장이 하는 가게였습니다. 60대 할머니였죠. 혜정은 가끔 이 가게에 와서 반찬을 샀습니다. 김 사장은 혜정을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혜정 씨. 오랜만이네요.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김 사장은 혜정을 의자에 앉혔죠. 커피 한 잔하고 가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사장은 혜정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것,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혜정을 챙겨줬죠. 혜정 씨, 요즘 좀 어때요? 혜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정직당했어요. 김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했대요. 장례비를 빼돌렸다고요. 김 사장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죠. 말도 안 돼. 혜정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혜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대요. 제 컴퓨터에서 나왔다고요. 김 사장은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사장이었죠. 혜정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하지만 들려온 건 비명이었습니다. 으악!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사장님. 전화는 끊겼습니다. 혜정은 뛰기 시작했죠.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반찬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김치가 벽에 묻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넘어져 있었죠. 그리고 김 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가게 안에 서 있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김 사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다음엔 더 심하게 될 거야. 알아들었어? 혜정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들이 혜정을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주인공이 왔네. 혜정은 김 사장에게 달려갔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정 씨, 저 사람들이 당신 친구라고 경고하러 왔대요. 혜정은 남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남자는 씩 웃었어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더 이상 강도연 회장님 주변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은 나갔습니다. 혜정은 김 사장을 부축했어요. 사장님, 일단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반찬통을 치우고 쏟아진 반찬을 닦아냈죠. 김 사장은 계속 울었습니다. 혜정 씨,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 탓이에요. 제가 괜한 일에 휘말려서요. 김 사장은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정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위험해 보였어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가게를 나서며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걸까? 왜 자신을 위협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죠. 혜정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림자도 따라왔어요. 혜정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았죠.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계속 밖을 봤습니다.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정 씨, 괜찮으세요? 어제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어요. 혜정은 어제 일을 말했습니다. 윤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누가 감히? 제가 알아볼게요. 며칠 후, 윤서가 혜정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혜정 씨, 범인을 찾았어요. 혜정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예요? 윤서는 한숨을 쉬었죠. 제 사촌 누나예요. 강설인. 혜정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윤서는 설명했습니다. 누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부회장이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혜정은 물었습니다. 왜 저를 괴롭히는 거죠? 윤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혜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누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가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문이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군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나가 잘못된 거예요.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누나를 막을 거예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의가 이렇게 복잡한 일로 변해버렸죠. 혜정은 후회가 됐습니다. 그날 밤 노인을 도운 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게 자신이 사는 방식이었으니까. 며칠 후, 혜정은 장례식장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가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혜정은 긴장하며 장례식장으로 갔죠.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정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혜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혜정 씨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누군가 혜정 씨 컴퓨터를 해킹해서 위조 파일을 심은 거였어요.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의심해서요. 복직하세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니까. 그날 저녁,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면 시작일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직한 지 일주일, 혜정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동정, 호기심, 질투,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했죠.
윤서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혜정을 챙겼어요. 밥은 먹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혜정은 고마웠습니다. 윤서의 관심이, 그의 따뜻함이. 어느 날 저녁, 윤서가 혜정에게 말했어요. 혜정 씨, 저녁 드셨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윤서는 미소 지었죠. 그럼 같이 식사할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혜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윤서는 혜정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혜정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어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것. 하지만 외로웠던 것.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혜정은 윤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식사를 마친 후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혜정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혜정은 괜찮다고 했지만 윤서는 고집을 부렸죠.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혜정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가 말했어요. 혜정 씨. 혜정은 윤서를 돌아봤습니다. 윤서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요. 혜정 씨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혜정은 놀랐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죠. 갑자기 이런 말에서 죄송해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혜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혜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혜정은 침대에 앉았죠. 윤서의 고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재벌 아들이 좋아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혜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혜정은 문을 열었죠. 밖에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강도현 회장이 있었어요. 혜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강도현은 미소 지었죠. 혜정 씨, 잠깐 들어가도 되겠소? 혜정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회장의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초라한 공간이었죠. 혜정은 부끄러웠어요. 앉으세요. 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윤서가 의자를 권했지만 회장은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죠. 혜정 씨, 감사하오. 그날의 은혜를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강도현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이 드물지. 그때였습니다. 강도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죠. 아버지. 강도현은 식탁에 손을 짚었어요. 하지만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혜정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윤서도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도현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렀죠. 혜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강도연은 들것에 실렸죠. 윤서와 혜정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혜정은 강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혜정은 중얼거렸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강도연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됐죠. 윤서와 혜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보호자 되시나요?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분은 말기 간경화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망가졌어요. 지금 당장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한 달도 힘듭니다. 혜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식은 가능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맞는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윤서는 즉시 말했죠. 제 간을 쓰세요. 의사는 윤서의 혈액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혈액형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맞지 않네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없나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촌 누나가 있는데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강설인이 병원에 왔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검사를 받았지만 역시 조직이 맞지 않았습니다. 강설인은 차갑게 말했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윤서는 절망했어요. 혜정은 윤서를 위로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의 옛 차트를 찾았어요. 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군 복무 기록이 있네요. 사고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윤서는 서류를 봤습니다. 수십 년 전 강도연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였죠. 강도연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한 전우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대신 그 전우가 크게 다쳤어요.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셨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다고. 윤서는 서류를 더 봤습니다. 그 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광수 병장.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광수. 그는 혜정을 돌아봤어요. 혜정 씨 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혜정은 대답했습니다. 윤광수요.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정 씨 아버지가 제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혜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그리고 그때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혹시 혜정 씨도 검사해 볼까요? 부녀간이니 가능성이 있을 수도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죠. 놀랍습니다. 윤혜정님의 간 조직이 강도연 회장님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윤서는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식이 가능합니다. 혜정은 즉시 말했습니다. 수술해 주세요. 윤서는 혜정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혜정 씨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요. 혜정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분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대신하는 거예요. 윤서는 울었습니다. 혜정 씨, 혜정은 미소 지었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 날, 혜정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혜정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 길인가 봐요. 병실로 들어가자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다가가자 윤서는 고개를 들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윤서 씨, 윤서는 일어나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마음을 바꿔도 돼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어요. 윤서는 혜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죠. 혜정은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윤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혜정은 잠들 수 없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죠.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강도연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죠. 회장님, 강도연은 혜정의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혜정을 바라봤어요. 잠 못 이루시오?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렇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혜정 씨, 네. 왜 이러는 거요? 당신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지 않소.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님을 지켰잖아요. 수십 년 전에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광수, 그 이름을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눈을 뜨고 혜정을 봤죠.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의 몸으로 날 밀어냈지. 나는 살았고 그는 크게 다쳤소. 평생 다리를 절게 됐지. 혜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절며 사셨죠. 하지만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빚을 졌다고 생각했소. 언젠가 갚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광수는 연락을 끊었소.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지. 나는 찾으려 했지만 그는 숨어버렸소. 혜정은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답게 행동이었어요. 은혜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죠. 강도연은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갚을 차례요. 당신의 생명을 받고 당신을 평생 지키겠소.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강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혜정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 혜정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혜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혜정 씨, 네. 꼭 깨어나세요. 약속해 주세요.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윤서는 혜정의 손에 키스했어요. 사랑해요. 혜정은 놀랐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돌아오세요. 제 곁으로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들이 혜정의 침대를 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실 안. 밝은 조명이 혜정을 비췄어요. 의사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죠.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10부터 거꾸로요. 혜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세기 시작했어요. 10, 9, 8, 7.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6, 5.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4, 3.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 1.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어요. 의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들었죠. 간 적출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밖에서 윤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죠.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죠. 윤서는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에요.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혜정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강도연도 마찬가지였죠. 윤서는 혜정의 병실로 갔어요. 혜정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윤서는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혜정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어디지? 혜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어요. 머리를 침대에 기댄 채였죠. 혜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윤서 씨. 윤서가 깨어났어요. 눈을 뜨더니 혜정을 봤죠. 혜정 씨. 깨어나셨어요. 윤서는 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이요. 혜정은 물었어요. 회장님은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잘 계세요. 수술 성공했어요. 혜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윤서는 혜정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당신은 천사예요. 혜정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진행됐어요. 혜정은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윤서는 매일 병실에 왔죠.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강도연도 회복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강도연은 휠체어 없이 걸어왔어요. 천천히지만 혼자 힘으로였죠. 혜정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혜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살았소.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강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수, 친구야. 내 딸이 날 살렸네. 혜정도 눈물이 났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윤서도 함께 울었죠. 기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부녀가 이어낸 생명의 기적.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혜정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강도연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건강을 되찾았어요. 혜정은 장례식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어요. 존경, 감탄, 부러움.
혜정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재벌 회장을 살린 장례식장 지배인, 부녀 이대가 이어간 기적의 이야기. 사람들은 혜정을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혜정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형 호텔 컨퍼런스룸.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강도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어요. 강도연은 계속했죠. 저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30만 원 생명의 온기 재단입니다. 사진이 스크린에 떴어요. 재단 로고였습니다. 강도연은 설명했습니다. 이 재단은 장례비가 없어 마지막 길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분들을 돕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따뜻한 손길을 전합니다. 30만 원. 그 작은 돈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온기를 세상에 돌려드리려 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도연은 한 사람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윤혜정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혜정은 놀랐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죠. 강도연은 혜정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재단의 명예이사입니다. 혜정 씨가 보여준 마음. 그게 이 재단의 정신입니다. 기자들은 또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혜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게 말했죠. 하지만 마이크가 그 말을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여자가 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세련된 인상의 여자였어요. 강서린이었습니다. 혜정은 긴장했어요. 강서린은 혜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혜정은 놀랐습니다. 강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혜정 씨를 괴롭힌 것, 모함한 것, 모두 제가 한 짓이에요. 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린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질투했어요. 혜정 씨가 가진 거요. 진심, 따뜻함, 그런 걸 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았죠. 하지만 혜정 씨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혜정은 강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강서린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달라지고 싶어요.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일해요. 재단에서요. 강서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일해요. 강서린은 혜정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서가 혜정을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혜정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윤서는 미소만 지었죠. 비밀이에요. 차는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정도 따라 내렸죠. 장례식장 앞길.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꽃은 없었지만 나뭇가지가 아름다웠습니다. 윤서는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걸었죠. 혜정 씨, 네. 저는 처음부터 혜정 씨를 좋아했어요. 자원봉사 왔을 때부터요. 혜정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혜정 씨는 특별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계세요. 혜정은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윤서는 미소 지었죠.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 혜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죠. 혜정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혜정은 숨이 멎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혜정 씨 없이는 못 살아요. 곁에 있어 주세요. 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윤서는 일어나 혜정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죠. 축하해요. 혜정은 놀라 웃었습니다. 사장도 나왔어요. 강도연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강설인도 함께였죠. 모두가 혜정을 축하했습니다. 혜정은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그날 밤, 혜정은 혼자 장례식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 벤치, 강도연을 처음 만난 곳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혜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죠.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회장님, 윤서 씨, 모두에게 감사해요.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강설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정 씨.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일, 30만 원의 온기를 전하는 일. 혜정은 행복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점심시간, 윤서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죠. 웃고 떠들며. 강도연도 가끔 들렀습니다. 재단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혜정은 매번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 10가구를 도왔어요. 강도연은 만족스러워했죠. 잘하고 있소. 계속 부탁하오. 혜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장례식장 앞 벚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혜정은 그 길을 걸으며 미소 지었죠. 윤서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죠?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예뻐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았죠. 혜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그 작은 온기가 결국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윤서는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만든 기적이에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기적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